이번 사연은 남편의 외도에 대한 응징으로 상대녀와 남편을 철저히 짓밟고 이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의 바람 때문에 고민 중이라는 저와 비슷한 또래 여자분의 사연을 보고 저도 지금까지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할까 해서 글을 씁니다. 저는 남편과 상대녀를 후회 없이 응징해 주었습니다. 좀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도 시원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배우자의 바람을 겪은 사람의 마음은 다들 비슷한가 봐요. 확실히 응징을 했어도 눈 감아주고 넘어갔어도 마음속에 남는 응어리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경험자분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나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전자 쪽이 훨씬 낫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저와 전 남편은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괜찮은 부부였습니다. 취미도 같았고 성격도 잘 맞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남편이 갑자기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하겠다고 하면서부터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아기를 낳고 전몸살과 처음 겪는 육아로 인해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을 정도였거든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울고 있는 제 자신을 어느 날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에 남편이 주말에 운동을 나가겠다고 하니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가 점점 나빠지게 되더군요. 별것 아닌 것에 말다툼을 하게 되고 저는 서러워서 항상 울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산후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우울증인 줄도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어느 정도 호전되었을 때쯤에 남편이 퇴근해서 씻으러 간 사이에 별 생각 없이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폰의 패턴을 공유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핸드폰에서 여자 사진들이 모여 있는 폴더가 나오더라고요. 같은 여자의 사진이 엄청 많은데 남편 회사 거래처 여직원이었습니다. 그 여직원은 남편의 입사 동기와 사귀고 있는 여자였어요. 예전에 그 커플을 본 적이 있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섹시한 포즈로 찍은 사진, 가슴골이 보이는 사진, 쪼그리고 앉아서 바지가 좀 내려가서 엉덩이 골이 보이는 사진 등이 있었습니다. 혼자서만 보라는 메시지와 함께 온 사진도 있더군요. 씻고 나온 남편에게 이 여자 뭐냐고 물었더니 당황해서 얼버무리듯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 날 남편을 회사에 보내지 않고 남편 핸드폰으로 그 여자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오늘 너무 몸이 아파서 결근을 했다고 했더니 힝 아프지 마요. 이런 식으로 애교 섞인 답장이 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가 유부남인 남편에게 남자친구를 대하는 듯한 말투로 톡을 보내니 머릿속이 많이 복잡했어요. 차에 블랙박스도 뒤져보고 비용을 내가며 휴대폰을 복구해봤지만 별다른 것은 안 나왔습니다. 통화 기록을 뒤져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여자와 수시로 통화를 했더군요. 남편의 핸드폰으로 그 여자에게 톡으로 이런저런 사진을 요구했더니 요구한 것보다 더 과감하게 찍은 사진이 왔습니다. 남편에게 그 여자랑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 만나러 가는 길에 만나자마자 머리끄덩이를 잡을까? 아니면 따귀를 때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만나게 되었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남편과 잔 적도 없다. 그저 만나서 술 한잔하는 정도다. 이런 식으로 잘못이 없다고 당당하던 그 여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면 너네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했더니 사람들 많은 카페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빌더군요. 부모님 두 분 다 교육자신데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제발 부모님께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며 저에게 빌었습니다. 잠시 마음이 약해졌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부모님과 함께 만나자고 해서 함께 만났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님이 이런 짓을 저질러서 우리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된 것을 아셔야 한다고, 우리 가정만 파탄이 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자가
부모님께 뭐라고 말했는지 그 여자의 부모님은 처음에 꼿꼿한 태도였습니다. 그 여자가 보낸 사진들을 보여주었더니 그 여자 아버지가 미안하다, 자기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 하시며 사과를 하시더군요. 부모님 앞에서 그 여자가 그동안 남편과 어떻게 만나고 무엇을 했는지 자필로 적은 것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이혼은 물론 그 여자에게 위자료도 청구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울면서 무릎 꿇고 비는 모습과 그 부모님까지 저에게 무릎 꿇고 빌었던 모습이 떠올라 그저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여자 남자친구이자 남편의 동기인 사람을 알아보니 그 여자와 양가의 인사도 드리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과 협의이혼 과정에서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모두 할 테니 그 여자의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만은 말아달라고 매일 저에게 빌었습니다. 아기 낳고 서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자기가 잠시 미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그 여자에게 용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관계를 가졌거나 하는 것은 애초부터 관심도 없었습니다. 내가 아이 키우느라 힘든 시기에 남편은 그 여자와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나와 내 아이에게 쓸 수 있는 돈을 그 여자에게 썼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여자에게 돈을 전부 내놓으라고 연락했더니 그동안 남편에게 받은 돈과 남편이 데이트 비용으로 쓴 돈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바로 보내더군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연애 때부터 남편에게 여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아웃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이혼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결심을 하고 있었지만 그 여자와 남편의 일을 그 여자의 남자친구에게 알릴지 말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판에 고민글을 올렸었는데 댓글에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글이 많았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고 남편이 미우면 욕도 하고, 그런데 그 여자의 남자친구 인생을 위해서,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사실을 그 여자의 남자친구에게 알리라고 조언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내 고통만 생각하다가 한 남자의 인생이 걸린 일이라는 생각은 제가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얼떨떨해하며 제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여자와 남편이 주고받은 톡을 캡처해 놓았던 것들 전부 그 남자친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잠시 뒤에 그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며 저에게 이혼을 할 예정이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식장을 예약한 것은 아니지만 며칠 전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여자친구와 남편에게 철저히 묻겠다고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일사천리로 이혼을 하고 남편과 그 여자는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는 중에 시부모님은 본인들이 아들을 잘못 가르쳤다고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것이 좀 마음 아프긴 했지만 마음이 돌아서지는 않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나니 마음이 힘들기는 했지만 아쉬움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장을 다니게 되고 친정엄마가 육아를 도와주셔서 많이 힘들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를 보러 와서 데리고 나갔다가 데려다 줍니다. 매달 양육비도 늦지 않게 보내고 있고요. 저와 마주쳤을 때 몇 번 다시 합치자고 하는데 절대로 그럴 일 없다고 말했어요. 아이가 아빠랑 뭐하고 왔는지 신나게 얘기할 때는 가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고 참고 사시는 분도, 참지 않고 이혼하신 분도 마음이 말이 아니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사람들 모두 확실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이번 사연은 30년간 자식들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쓰니님에게 더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못된 딸에게 쓰니님이 인연을 끊자고 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2년 된 50대 후반입니다. 남편의 무능함에 고생하며 살아오기도 했지만 이젠
자식에게도 서운한 마음에 하소연하려고 글을 적습니다. 남편 흉보는 것이라면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자식은 그렇지가 못해서 어디에 얘기할 곳도 없네요. 저는 결혼부터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같은 회사에 다니던 남편은 저에 대해서 동거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내었고 전 그 덫에 걸려서 순진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어도 그런 소문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저 혼자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학원을 보내면서 돈이 모자라 남편에게 얘기하면 돈 없어.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등록금 얘기를 마감날이 다가와서 남편에게 얘기해도 남편은 입 다물면 끝이고 심지어 딸아이 결혼할 때도 입 다물고 있는 남편과 많이 싸웠습니다. 결혼한 딸 역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 모은 돈이 없어 매일 울며 결혼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딸아이가 괴로워하는 모습에 저도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남의 집 일인 듯 입 다물고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 혼자 잠 못 자며 우여곡절 끝에 딸아이를 결혼시켰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일이 없을 때는 집에서 빈둥거리다가 어쩌다 일을 해서 돈이 생기면 제가 빚쟁이가 빚 갚으라는 듯이 닥달을 해야지나 마지못해 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생활비 한번 제대로 받아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몇 번이고 이혼으로 이 사람과 끝을 내려 마음먹었지만 결론을 못 내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작년에 아이 결혼할 때 너무 힘들어서 시 끝나고 이혼하자 결심을 하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딸아이가 좀 더 있다가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딸아이가 집에 와서 아들내미와 셋이서 얘기를 하는데 딸아이가 하는 말이 동생 결혼시키고 나서 이혼을 해도 하라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부모가 이혼했다 하면 상대 부모들의 반대로 결국은 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딸아이가 덧붙여 말하기를 엄마 인생이 불쌍해서 이혼을 말리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이혼을 해도 나중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 나이가 70에 가까운 나이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이혼을 한다 해도 제가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아무튼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 서운했습니다. 지 누나의 말을 듣고 아들내미가 그러더군요. 보통 딸들은 엄마가 불쌍해서 중고등학생만 되어도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나서서 이혼하라고 하는데 자식들 결혼 문제로 엄마 인생은 안중에도 없는 누나가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요. 딸아이는 지 동생에게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자기 말이 뭐가 틀렸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지금 신혼이라 부모가 이혼한다고 하면 시댁에는 뭐라 말할 것이며 자기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아이에게는 뭐라 말해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아들내미가 화를 내며 말하기를 누나 진짜 못됐다고. 우리들 클 때까지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 앞으로 우리들 위해서 엄마에게 희생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둘이 언성을 높여가며 말싸움을 하는데 아들내미가 누나가 그리 이기적이니 돈 번지 얼마 안 돼서 모은 돈도 없이 엄마 괴롭혀가면서 결혼했겠지 이러더군요. 엄마는 지금까지 그만큼 했으면 됐다고 앞으로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도와드려야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아들내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내미가 딸아이에게 누나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엄마 인생을 불쌍하게 여겨서 누나가 돈 벌기 시작했을 때 돈 모아서 엄마 모시고 아버지로부터 탈출시키려는 생각을 했어야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엄마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조금 더 참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그러냐며 저와 아들내미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말하더군요. 딸아이에게 정말 서운했습니다.
딸아이 말이 전부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거의 혼자 힘으로 고생해서 키운 아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아들내미가 딸아이에게 그럼 누나는 아빠하고 살라고 자기는 엄마 이혼하신다고 하시면 자기가 엄마와 함께 살겠다고까지 말하더니 저에게 엄마도 여자이니까 한시라도 빨리 이혼해서 남자도 만나보고 사랑도 받아보고 살아보라고 하더군요. 딸아이는 저에게 도끼눈을 뜨고 그렇게만 해보라고 하더니 그렇게 하면 평생 저를 안 보고 살 것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아이가 너무 괘씸했습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생각에 제 인생이 더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에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를 안 보고 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요. 지금까지 돈도 제대로 갖다 주지 않는 니들 아버지와 니들까지 먹여 살리며 살림까지 다 하고 살았다고요. 내 인생은 없었고 오로지 니들 위해서만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딸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고 지금까지 희생을 해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희생을 하고 살라고 엄마에게 강요를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너희 아빠와 당장 이혼할 것이고 이젠 편하게 살 것이라고요. 너를 위해 더 희생하지 않았던 것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셈 치면 된다고 했어요. 딸이 가고 나서 며칠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내가 지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희생했으니 더 희생하라고 하는 말이 딸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터라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많이 속상하기도 했어요. 이제 와서 제가 환갑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이혼하고 남자 만나서 살림 차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것인데 말이죠. 딸아이의 말이 틀렸다고만 할 수도 없다는 생각도 들고 참 고민되었습니다. 아들내미는 저를 볼 때마다 당장 이혼하라고 하며 그만큼 했으면 됐다고 이제 엄마 편히 사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 말이라도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혼할 때는 하더라도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몰라 많은 분들께 의견을 듣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를 겪어보신 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3자의 입장에서 저의 상황을 보시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결론은 나지 않아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바쁘신 와중에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막말 시부모님의 시집살이를 이간질로 모면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 30에 결혼 2년차 여자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소심한 마음으로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연애 때도 신랑과 싸우면 제 주장도 제대로 못하고 겁이나 먹고 있고 울거나 하니 남편이 많이 답답해 했습니다. 자기한테 그러는 건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제가 이렇게 소심하게 굴까봐 남편은 항상 저를 걱정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싫은 것은 딱딱 싫다고 표현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을 하라고 그게 오히려 남들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돼야 말이죠. 저 나름의 방법으로 시댁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면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성격이라 시부모님께 사이다 발언을 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의 방법으로 시부모님을 대했고 그 후로 저에게 날아올 화살을 피하게 되었네요. 저희 시부모님은 말을 참 밉게 하시는 분들이세요.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남들이 상처를 받던 말던 상관 안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감정 그대로를 표현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남편과 신우는 그냥 익숙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리고는 항상 말씀하시죠. 당신들은 성격 시원시원하고 뒤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처음에는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앞에서는 싫은 티 못 내고 뒤돌아서 뒤끝있는 성격이라서요. 처음 뵀을 때 시아버지는 저에게 며느리로서 많이 부족하다 하셨습니다. 맏며느리감은 아니라는 말씀이었어요.
덩치도 크고 성격도 수더분할 것 같은 맏며느리 같은 이미지를 원하셨나 봐요. 그런데 저는 체구도 작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신우가 옆에서 아빠가 그렇게 말하면 언니가 기분 나쁘지 않겠냐고 했더니 사실대로 말을 해야 서로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날 남편에게 툴툴거리기만 했네요. 근데 맏며느리감을 원하신다는 말씀이 좀 웃기더군요. 남편은 여동생 하나 있어요.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닌데 무슨 맏며느리감을 원하신다는 건지. 결혼 전에도 후에도 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씀을 시부모님 두 분이서 많이도 하셨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당신들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데 달인 같은 분들이셨죠. 주말에 남편과 데이트하는 것도, 친정에 가는 것도, 하물며 친정 제사에 가는 것도 불만이셨습니다. 시부모님 만날 일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앞에서는 자꾸 위축되고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은 너도 할 말은 딱딱 하라고 하는데 그게 돼야 말이죠. 한 번은 신랑 친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길래 장례식장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소금은 뿌렸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런 거 안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걸 왜 안 했냐고 난리셨어요. 그런데 웃긴 건 시어머니 교회 다니십니다. 시댁에 갔을 때도 또 그 얘기를 하시길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어머니,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런 미신을 믿으세요? 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좀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날 남편에게 칭찬 엄청 받았어요. 그렇게 말을 할 줄 알면서 왜 안 했냐 하는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과 둘이 고깃집에 갔는데 아기를 데리고 온 부부가 있었어요. 아기가 보채고 우니까 옆 테이블 손님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할 거면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던가 할 것이지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조카 생각도 나고 해서 제가 그 손님에게 뭐라고 했거든요. 지금 주변이 시끄러워서 아기 우는 소리도 별로 들리지 않는데 왜 뭐라 하냐고요. 남편이 좀 험상궂게 생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진상 손님은 더 이상 말 안 하더라고요. 이때도 남편에게 칭찬 많이 받았어요. 작년 추석에 드디어 제가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추석 전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번갈아 가면서 저에게 시집 잘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원래 며느리가 혼자 할 일을 시어머니가 함께 해주니 얼마나 좋냐는 말씀이셨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요즘 며느리들 이런 일 안 한다고 했죠. 요즘 우리 또래 부부들 명절 연휴 기간에 보통 여행을 가는데 제가 착하니까 지금 이렇게 시댁에 와서 음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진짜 그런가? 하는 표정이셨어요. 어머님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 무슨 차례 제사 이런 것을 지내냐고 했어요. 종교에 자유란 것이 있는 것인데 아버님 고집 때문에 여러 사람 고생한다고 했더니 그날 저희 시부모님 방으로 가셔서 한참 싸우고 나오셨습니다. 덕분에 남편과 둘이 음식을 해야 해서 좀 힘들긴 했네요. 지난달에 저희 시어머니 생신 때 일이었어요. 시부모님 모시고 갈비를 먹으러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정말 좋은 시부모를 만났다고 하시는데 전혀요. 라고 대답해 드리고 싶었네요. 그때는 제가 말문이 좀 트였을 때였거든요. 남들 앞에서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그게 너무 떨리고 뒷일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남편이 칭찬을 해주니 자신감이 생기고 그 떨리는 마음까지 나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날 갈비를 먹으면서 아버님은 저보고 며느리로서 땡이라고 하시더군요. 원래 며느리가 시부모님 생신에 생신상 한 상을 거하게 차려서 대접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식당에 와서 밥 먹는 것을 이해해 주는 것이라고 인심 쓰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갈비는 우리가 사는데 생색은 시부모님이 내시더라고요. 제가 아버님께 물어봤어요. 시어머니 생신 선물은 사드렸냐고요. 아버님은 선물은 무슨 이런 반응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빠는 엄마 생신이나 결혼기념일에 꼭 손수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선물을 주더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아버님 같은 남편이랑 어떻게 사셨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그러게 말이다 이러시면서 시아버지 험담을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날 집에 가셔서 두 분이 심하게 싸우셨다고 해요.
한 번은 주말에 남편과 교회 갔다가 시댁에 갔는데 아버님과 점심을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교회에서 교인분들과 점심을 드시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이런 경우에는 혼자 식사를 차려 드시냐고요? 직접 차려 드실 때도 있고 안 드실 때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 좀 했습니다. 아무리 종교가 중요해도 그렇지 남편 밥을 굶기면 되냐고요?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맞춰서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고 했더니 아버님은 어머님께 평소에도 불만이 많으셨는지 여러 가지 볼멘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 들어오시자마자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교회 끝나면 그냥 오면 되지 뭘 점심까지 먹고 들어오냐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분이 티격태격 하셨습니다. 편하게 싸우시라고 남편과 집에 왔습니다. 그날 정말 대판 싸우셨대요. 제가 두 분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저희 남편도 몰라요. 언젠가부터 시부모님이 입에 달고 계시던 말씀들, 아이는 언제 갔니? 안부 전화는 왜 안 하니? 이런 잔소리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저를 가운데 놓고 시부모님 서로 험담하기 바쁘시거든요. 싸움을 붙이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면서 적당히 불씨를 남겨놓고 오면 두 분이서 싸우시느라 저에게 뭐라 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이간질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시부모님 티격태격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시원한 마음이 가끔 드는 것을 보면 제가 너무 못된 것 같기도 하네요. 이번 사연은 쓰니님이 잘 되니 힘들 때 떠났다가 돌아오겠다는 그녀를 사이다 발언과 함께 떠나보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쉰이 되는 남자입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이혼하고 혼자 아이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니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이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대부분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변에는 사업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외에는 남은 사람이 없어 외롭기도 하고 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사업 실패로 진 빚을 갚으며 아이 둘을 키우고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알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좀 커서는 집안일도 해놓으며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을 보며 힘내서 살았습니다. 이혼하고 10여 년 정도 지났을 때 7살 연하인 정말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듯 행복했습니다. 아이들도 그녀를 잘 따랐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저의 존재를 알게 되고 제가 아이 둘 딸린 이혼남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어 서로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헤어졌다 만나기를 반복하는 세월을 한동안 겪다가 1년 만에 그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일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여자를 보내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즐거운 만남을 이어갔던 것도 잠시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할 말이 있다고 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나와 헤어지라고 해서 힘들어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가족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설득이 안 되면 가족들과 안 보고 살 수도 있는데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고 말을 하더군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지만 아이 둘 딸린 호라비로서 그녀를 잡을 자격이 없어 그대로 그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잘 살라고 하며 헤어졌습니다. 1년 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 다시 1년 뒤에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새벽 시간에 잠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녀였습니다. 잘 살고 있냐는 말로 시작해서 몇 마디 근황을 묻는 간단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저에게 전화해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유부녀이니 전화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와 헤어지고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어 사업을 재건하는 것에 열정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커서 저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녀와 이별의 상처 때문에 다가오는 여자들도 전부 마다하고 오로지 일에만 집중을 했더니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결혼했던 남자는 결혼 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백수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자라고 했는데 전부 허세였고 빚이었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무섭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녀가 전화로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밖에는 해주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그녀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녀가 이혼하자고 했더니 그 남자는 의외로 쉽게 응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가 이혼을 하고 이제 이 여자는 내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남은 인생 함께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업 실패 후 어렵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사업 실패 후에 좁은 집에서 아이 둘 데리고 살아왔는데 그녀는 그동안 뭐하고 살아서 이런 집에서 사냐고 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그 나이에 와이프에게 한 달에 500 이상 가져다 주는데 그럴 능력 있냐? 건강은 한 것이냐? 남자 구실은 할 수 있는 것이냐 등등 사람 자존심 긁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자기밖에 모르는 남자라는 것에 확신이 섰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시작하면 1시간은 기본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얘기에 기죽어 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를 만난 지 7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그녀 때문에 다가오는 여자들 모두 뿌리치고 살았는데 허무했습니다. 내 사업 이 정도로 되어가고 있다고 곧 이사도 갈 것이고 돈은 펑펑 쓸 수 있게 해줄 정도로 번다는 사실을 말하며 그녀를 붙잡고 싶은 오기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 사업이 잘 될 때 결혼했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니 이혼을 요구하며 아이들도 저에게 떠맡기고 떠난 전처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지금 한창 사업이 뻗어나가고 있는데 고생해서 엄한 사람 호강시켜 주려고 하냐고 아이들을 생각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전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하는 실망스러운 행동에 저는 처음으로 이별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당신과 나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제 말에 코웃음 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던 그녀의 표정에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그 긴 세월 동안 그녀에게 쏟은 제 정열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 정열을 사업에 전부 쏟았더라면, 아이들에게 쏟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한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후회의 시간은 의외로 짧더군요. 신경도 많이 써주지 못했던 아이들이 묵묵히 자기 할 일들을 잘하며 사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노력에 비해 잘 되어가는 사업에 가슴 벅차며 살았습니다. 제가 이별을 고하고 몇 달 뒤에 그녀에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옛정이 떠오르고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고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에 그녀는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번듯한 사무실에 7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더니 놀란 눈이 되더군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아 찾아왔다는 그녀를 데리고 건물 앞 벤치로 갔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저의 여자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당신이 한 행동을 생각해 보라고. 나를 사랑한다면 돈 있어 보이는 남자와 결혼했다가 그 남자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 이혼하고 잠시 나에게 의지하다가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실망해서 나에게 그렇게 모진 소리를 하더니 이제 내가 좀 있어 보이니까 돌아오려 하는 사람이 당신이라고.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당신은 나를 편하게 살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재고 따지며 나와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당신을 보물로 착각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슬픈 표정으로 찾아왔던 그녀는 제 말을 듣고 표정이 싸늘하게 바뀌더니 호랍이 구제해 주려 했더니 분수를 모른다고 하더군요. 능력 있는 호랍이는
구제가 필요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능력 없는 애딸린 이혼녀가 오히려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더니 일어나더군요.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가 다른 여자에게 전화 오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연을 이어온 그녀를 확실히 끊기 위해 매정한 말과 지어낸 말을 하며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연락이 오고 또 흔들리게 되어 서로 힘들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터놓고 얘기한 다음 마음속에서 그녀를 완전히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녀 덕분에 행복한 때도 있었고 지루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해주었으니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려 합니다. 별것 아닌 호라비의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결혼한 지 2년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며 반대하던 친정을 돈보다는 인성이라 주장하며 여러 날 설득해서 겨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혼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돈보다 인성이라고 주장했던 제 생각과는 달리 돈이 없으면 인성도 나쁘게 자라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생기고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결혼 생활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아이 낳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거든요. 반대하시던 친정부모님을 제가 설득해서 한 결혼인데 이제 이혼하겠다는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정말 난감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상황을 들어봐 주시고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신랑을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들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놀러 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찍 잔다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여자들과 어울려 놀다가 저에게 걸린 것이죠. 그런 일에 대해 저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남친이 그런 짓을 했어도 한바탕 싸우고 넘어가기도 했지만 저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신랑은 1년간을 사귀면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 혼담이 오가게 되고 친정부모님은 반대를 하셨고 그 반대하신 이유가 신랑 부모님이 어렵게 산다는 이유 단 하나여서 저는 친정부모님께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아무튼 양가의 결혼 승낙을 받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랑의 집이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좀 더 형편이 좋은 친정에서 집을 해주셨습니다. 차는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친정부모님께서 출퇴근할 때 쓰라고 신랑에게 차도 해주셨어요. 차 명의는 저였지만 주로 신랑이 타고 다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신랑이 저에게 자기 우리 엄마 생신 언젠 줄 알지?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생신상 받는다고 기대하고 계셔. 라고 했는데 신랑의 이 말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뭔가 싶었지만 생신 당일에는 드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여쭤보고 외식 시켜드리는 것으로 매듭지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 때도 마찬가지로 하고 넘어갔고요. 지난 명절에는 시댁에 가서 신랑은 전 몇 개 굽다가 소주병 들고 TV 앞으로 가고 저는 내내 일하고 왔습니다. 그래 놓고는 싸울 때 자기가 명절에 전 굽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에서 김장을 하면 갈 때마다 평균적으로 40에서 60포기 정도를 했는데 맞벌이하는 저로서는 이 노동이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신우는 본인 시댁에서 김장을 한다고 오지도 않고 신랑은 서너 포기 속 채우는 것만 거들다가 힘들다고 소주병 들고 TV 앞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도 함께 김장을 한 것처럼 말하고 4, 50포기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김장도 오지 않으면서 대여섯 포기는 왜 우리가 갖다 주기까지 해야 하는 것이냐고 신랑에게 따지다가 신랑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럼 앞으로도 오지도 않는 신우 것까지 김장을 다 해야 하냐고 했더니 신랑은 자식 챙겨주려는 시어머니 마음도 이해 못하냐면서 그럴 거면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 집 명의가 누구 명의냐며 결혼할 때 누가 더 많이 했냐 적게 했냐까지 따지고 싶었지만 신랑 자존심을 바닥까지 긁는 얘기가 될까봐 그런 말까지는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명절에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전 몇 개 굽는 척도 안 하고 소주병 들고 TV 앞에 가 있는 신랑이 너무 얄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집 온 지가 몇 해인데 아직도 그렇게 손이 느리냐며 타박을 하시니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일 못하겠다고, 난 이제 내 조상님 차례 음식이나 하러 가겠다고 하며 시댁에서 나와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길로 친정에 갔더니 무슨 일이냐며 놀라시는 부모님과 오빠 부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습니다. 오빠는 화가 나서 신랑을 가만 안 두겠다고 했지만 친정 부모님은 남자가 철이 늦게 된다고 하시며 좋은 말로 풀어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신랑과 시어머니 전화가 계속 왔지만 받지 않고 명절 다음 날까지 친정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랑이 친정에 명절 내내 연락도 안 하고 오지도 않았다며 씁쓸해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신랑과 잘 얘기해서 풀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신랑과 얘기를 하다가 또 싸우게 되었습니다. 말싸움을 하던 중에 신랑이 집해 왔다고 유세냐며 그래서 이렇게 며느리돌이도 하기 싫어하냐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과 차가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랑이 친정제사에 와서 음식하고 우리 부모님 생신상도 직접 차려드리고 친정 김장에 신랑도 참가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과 차 모두 친정에 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랑은 저에게 왜 그렇게 계산적으로 구냐며 친정에서 집과 차를 저에게 해줬지 자기한테 해준 것이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신랑은 시댁에 하는 모든 도리는 시댁에서 해준 것이 있건 없건 며느리가 꼭 해야 하는 의무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깟 4, 50포기 김장하는 것이 뭐가 힘들다고 이 지랄을 하고 있냐고 하더군요. 또 신랑은 저에게 그런 도리를 안 하겠다고 하니 위자료로 집과 차를 내놓으라는 말도 했습니다. 시부모님 생신 때도 외식한 것을 얘기하며 직접 차려드린 것이 아니면 생신을 제대로 챙긴 것이 아니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부모님을 설득해가며 이런 미친놈과 결혼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신랑 앞에서 한참을 웃었네요. 신랑에게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몸만 왔으니 몸만 나가라고 했어요. 거지 주제에 자존심은 있나 보다며 비웃어 줬습니다. 신랑이 뭐라 했지만 듣지 않고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랑 혼자 거실에서 화를 내다가 나가버리더군요. 한참 뒤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그러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뭐라고 하시려고 하는데 말 끊고 저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들 맨몸으로 쫓겨나게 만드는 짓인 것은 알고 하시는 것이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말투가 부드러워지더니 서로 양보하면 될 것을 왜들 그러냐며 본인은 자식들 잘 살기만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아들 며느리 잘 살길 바라시면 아들 교육을 똑바로 시켰어야 했다고 말씀드리고 더 이상 저는 며느리가 아닌 줄 아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른에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것인데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이러냐 하셨어요. 땡전 한 푼 없는 아들과 결혼할 때 집도 해오고 차도 해온 며느리를 하녀처럼 부려먹으려고 한 어머니와 제가 시댁에 가서 하녀처럼 일하는 것을 당연한 도리라고 하는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도리는 있고 사위 도리는 없는 것처럼 말하는 신랑은 양심불량을 넘어서 거지근성이라고 시어머니께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없이 계시길래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친정에 가는 길에 오빠도 오라 해서 친정 식구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는 가만 안 있겠다고 하는데 부모님은 일 키워봤자 좋을 것 없으니 조용히 정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함께 집에 가서 제 옷과 화장품을 가지고 친정으로 와서 친정에서 출퇴근하고 있어요. 신랑이 전화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계속 말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기회를 줄 만큼 주었다고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집도 내놓고 집이 팔리면 집값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짐도 뺄 생각입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하지만 며느리 도리는 있고 사위 도리는 없는 이기적인 신랑과 더 이상 함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잔소리와 막말을 하면서 재수 씨를 부려먹던 아주버님을 가족들 모두 힘을 합쳐 내쳤다는 사이다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괴롭히던 아주버님이 현재는 시어머니로부터 내쫓기듯 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편히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나 시누이의 시집살이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의 글은 많이 읽어봤는데 아주버님 시집살이는 흔치 않죠. 정말 화나고 상처받고 했었는데 이제 제 속병의 원인이었던 아주버님이 집에서 시원하게 내쫓기고 앞으로 보지 않고 살아도 되니 저는 마음도 편하고 좋네요. 저희는 늦깎이 부부예요. 저는 30대 중반, 신랑은 30대 후반의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적은 나이에 만난 것도 아니었는데 서로 첫눈에 반했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이니만큼 양가 집안에서도 서두르던 중 혼전 임신으로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좋게 말해준다고 요즘 사람들 혼전 임신이 힘들 것 없다고들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좀 혼나기는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좋아하시기만 하셨지만요. 저희 부모님도 마냥 화만 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혼기가 지난 딸이 평생 혼자 살면 어쩌나 걱정하고 계셨는데 어쨌든 시집은 간다며 좋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신랑을 보고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편은 홀어머니와 이혼한 아주버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홀시어머니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별 문제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저와 40년 가까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워낙 마인드가 열려있는 분이시라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첫 만남부터 저에게 노총각 아들을 선택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죠. 저는 긴장하고 남편 집에 인사를 갔었는데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고 시집살이는 없겠구나, 오히려 공주 대접받으며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친정부모님도 감사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상견례 때도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식은 아기를 낳고 해도 되고 무엇보다 제 뜻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참 저희 부모님과 시어머니가 담소를 나누는 자리가 된 상견례였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이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버님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전 임신이라고 저에게 어떻게 순서가 바뀔 수가 있냐는 말을 하더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것이냐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더군요. 얼굴이 뜨거워졌는데 남편이 나서서 아주버님에게 자기가 임신시킨 것인데 그럼 나도 가정교육을 잘 못 받은 것이냐고, 그럼 형제로 자랐으니까 형도 가정교육을 잘 못 받고 자랐겠다고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 같은 좋은 분에게서 어떻게 저런 망나니 같은 아들이 태어났는지, 무슨 출생의 비밀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기까지 했습니다. 결혼하고 시댁 가까이 살면서 시댁에 자주 찾아뵈었는데 아주버님과 참 많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에게 임산부가 인부복만 입고 다니면 되지 뭘 꾸미고 다니냐고 잔소리를 하더군요. 임산부가 화장은 왜 하고 다니냐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잔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일어난 김에 자기 방에 가서 노트북을 좀 가져다 달라. 일어난 김에 물 좀 가져다 달라. 그쪽에 가는 김에 자기 가방 좀 가져다 달라 등등. 소파에 널브러져 있으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잔심부름을 시켰어요. 점심때쯤 시댁에 가보면 아주버님은 항상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비빔국수를 좋아해요. 비빔국수 준비에 한창이었는데 아주버님은 바지 속에 손을 넣은 채로 벅벅 긁는 소리를 내면서 나오더군요. 저를 보고도 그냥 행동을 바꾸지 않아서 정말 역겨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참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하는 잔소리 들어보셨나요? 정말 사람을 과격하게 만들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시어머니께서 육아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육아에 대한 잔소리도 아주버님에게 참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면서 아이를 깨끗이 키워야 아토피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질 않나. 제가 임신 기간에 잠을 많이 잤는데 저처럼 먹고 자고만 하면 애가 커져서 낳을 때 고생한다고 하더니 임신 핑계로 게을러지면 동생이 싫어한다고 하더군요. 집안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에게 이런 지적을 받으니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면 절대 본인 손으로 뭘 해먹는 경우가 없었어요. 저에게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는데 남편이 그럴 때마다 임신한 저 부려먹지 말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라고 했거든요. 아주버님은 집에 여자가 있는데 왜 시켜 먹냐고 하는데 내가 자기 시중 들어주는 여자인가? 정말 짜증이 폭발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막달이 다가오고 몸이 무거운데 먹고 싶은 것은 어찌나 많던지요. 주말마다 시어머니께서 이것저것 해주시겠다고 저에게 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전화를 해서 집에서 먹고 놀면서 뭐가 힘들다고 시어머니가 만난 거 해준다는데 거절을 하냐고 복에 겨워서 이러냐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신발 그래 놓고 어머니께는 재수 씨가 몸이 무거우니 어머니가 오셨으면 한다고 제가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아, 지금 생각해도 내 조카 신발 새 켤레. 결국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저희 집에 와서 아주버님은 본인 먹고 싶은 거 시어머니에게 말해서 먹고 소파에 누워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것과 같이 재수 씨 일어난 김에 물 좀, 일어난 김에 제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는 아주버님이 밉살 맞아 보여서 안 일어나고 있었더니 아무리 임산부여도 그렇게 안 움직이면 아이 건강에도 안 좋다고 운동 겸 남편과 함께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하더군요. 이날 제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왜 그렇게 저한테 불만이 많고 이것저것 부려먹으려만 하시냐고. 나 솔직히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시댁에 가려 해도 아주버님 꼴 보기 싫어서 가기 싫었다고. 그래서 오늘도 집에 있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어머님께 거짓말까지 해서 와서는 계속 저를 부려먹으려고 하냐고 정말 정신없이 다다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버님은 어른에게 화를 낸다고 하더군요. 아주버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기는 하지만 무슨 집안 어른인가요? 저에게 버릇이 없다고 하더니 싫으면 안 하면 될 것을 여태까지 해줬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남편도 제 편을 들면서 앞으로 내 마누라 부려먹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어머니도 아주버님에게 사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주말에 시댁에서 아주버님을 만났는데 저에게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본인이 아내도 없고 나이 드신 어머니에게 시키기도 뭐하고 해서 재수 씨에게 좀 도와달라고 한 것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했냐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버님 아내가 아니지 않냐고 어느 정도는 해드릴 수는 있어도 아내에게도 나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남자 요즘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사람 자체가 게으른 것이고 앞으로는 누구에게 기댈 생각 마시고 뭐든지 혼자 힘으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에게 가족으로 와줘서 고맙다고 환영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놓고 내가 만만하니까 종부리듯이 부려먹었고 그럼 결국 하녀가 하나 생겨서 환영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냐고 따졌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서 아주버님 보고 배울까봐 겁나서 앞으로 아주버님 안 보고 살 것이라고 말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낳고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육아를 도와주셨어요. 육아에 정신없이 살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시어머니가 아주버님께 잔소리를 좀 했다고 집을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2년 가까이 집을 나가서 혼자 살던 아주버님은 슬며시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은근슬쩍 또다시 저를 부려먹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단호하게 차단을 해주셨어요. 그딴 식으로 또 할 거면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아주버님은 다시 집을 나가서 살게 되었어요. 이번에 시어머니는 대단한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다시는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말고 볼 일 있으면 밖에서나 보자고 아주버님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가끔 아주버님으로부터 톡이 온다고 해요. 남편은 이제 형의 쓸데없는 소리에 대꾸해주기도 귀찮다고 하면서 차단한다고 하는 것을 그래도 차단은 하지 말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어쨌든 안부가 궁금할 날이 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차단을 해주셔서 지금은 살만합니다. 현재 저는 둘째 임신 중이고 아들보다 며느리인 저를 더 위해주시는 시어머니께 더 잘하려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아주버님이 빠지니까 정말 평화롭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시동생네만 재산 상속이 된다고 불만이라는 사연에 남편이 반박 사이다 글을 올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12년 차이고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이는 안 갖기로 신랑과 합의가 되어 있었고요. 시동생네는 아이가 둘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 시댁에 갔더니 아버님이 재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원에 계신 상태인데 명절에는 댁으로 모시고 가서 차례도 지내고 세배도 하고 합니다. 아버님은 배를 몇 척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시동생네에게 유산을 많이 주고 싶어 하세요. 동서네가 아이들도 어리고 해서 가게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신랑은 별 말도 없이 아버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글을 올리는 거예요. 재산 문제로 동서와 크게 싸웠어요. 동서가 아버님께 잘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도 지금까지 할 도리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 것과 재산이 무슨 상관인가요? 신랑이 장남인데 더 받으면 더 받았지 덜 받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버님에게 자식은 신랑과 시동생 둘뿐인데 재산으로 차별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요? 아버님은 마음을 굳히신 것 같고 동서는 저에게 정 떨어진다고 인연 끊자고 하는데 어차피 왕래도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등신같이 지 밥그릇도 못 챙기면서 저에게 너무한다고만 하는데 제가 잘못이 뭔가요? 아무리 아버님의 재산이라고 아버님 뜻에 따른다고 하지만 형네도 공평하게 주라는 말 한마디 안 하는 동서와 서방님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동서네에게 아버님이 재산을 몰아줄 경우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남편의 답변글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제 와이프인 것 같아 몇 자 적어봅니다. 지금 동생네와 싸우고 왕래하지 말자고 한 것이나 아버지께서 요양원에서 명절과 생신 때만 집으로 모시는 상황이나 저희 집 상황과 너무 똑같아서 글을 쓴 사람이 와이프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저에게 너무 심하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과격한 행동까지 해서 냉전 중이었고 저는 와이프와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안 갖기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와이프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서 아이를 갖자고 설득했고 와이프도 오케이를 한 다음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몇 년 뒤에 저 몰래 피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혼도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와이프가 그렇게 싫다는데 억지로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아이를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글에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요양원에 계시다고 써놨는데 지금까지 동생네가 10년 가까이 아버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사시면 끼니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않으시다가 건강 해친다고 재수 씨가 동생에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동생네가 아버지를 모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재수 씨 시부모에게 참 잘했습니다. 저에게도 깍듯하게 대했고 동생네보다 저희가 늦게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에게도 재수 씨는 첫 만남부터 깍듯하게 형님이라 부르며 잘했습니다. 명절에 나중에 들어온 와이프가 일을 하는 것이 어설퍼도 한마디 하지 않고 본인이 나서서 그냥 일 다 해버리고 말았던 재수 씨입니다. 동생네가 아버지 모시고 살다가 아버지께서 요양원에 가시겠다고 고집하셔서 재수 씨가 울면서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젊었을 때부터 어부셨습니다. 서해바다는 기간마다 어떤 해산물이 나오는 철이 1년 내내 거의 계속 이어지는데 굴을 예로 들면 굴이 나오는 철에 굴 작업을 가면 20여 년 전에 한 사람이 6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저희 동네 분들 다들 잘 사십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아버지 배도 가지고 있으시고 꽤 있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바다에서 하는 일이 싫어서 대학 졸업 후에 직장을 다니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와이프는 제가 장남인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했는데 저는 동생보다 나이가 많을 뿐 동생이 장남 역할 다 했습니다. 와이프는 본인도 시댁에 할 도리 다 하고 살아왔다고 적어놨던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결혼하고 와이프는 몇 년간 명절 때마다 감기 몸살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하러 저희 본가에 가지 못해서 재수 씨가 일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재수 씨가 불평을 하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저도 잘못한 것이 와이프가 아프다는 핑계로 명절에 음식을 하러 가지 않으면 저라도 가서 함께 일을 하고 왔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재수 씨와 동생이 일을 다 하는 것을 멀리서 방관만 하고 있었네요. 어쨌든 몇 년 뒤부터는 명절에 저희도 가서 와이프와 저도 명절 음식을 하긴 했지만 일은 재수 씨가 거의 다 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몇 달간 재수 씨가 병수발 다 했었는데 와이프는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불효자인 저도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픈 우리 엄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이번 설에 아버지께서 동생네에게 재산을 거의 다 주시고 저에게는 배에서 나오는 보상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거의 없는 저에게 그만큼만 주신다고 하시는 것도 저는 감지덕지할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생각이 달랐나 보네요. 집에 오는 길 차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를 아주 쥐잡듯 했습니다. 왜 아버지 말씀에 한마디 못했냐? 아들 둘을 차별하시는 게 말이 되냐? 아이들이 있고 없고가 재산 상속에 무슨 상관이냐 등등의 말을 하면서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려냐는 인신공격까지 정말 들어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저러다 말겠지 하고 제가 말을 하면 싸움만 되니 그냥 입 다물고 있었더니 며칠을 저에게 닥달을 하더군요. 정말 욕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며칠을 참다가 도저히 저도 못 참겠어서 부부싸움을 좀 했습니다. 재산 주인인 아버지가 재산을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할 수 있냐고 와이프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는 아들, 딸 구별 없이 전부 똑같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제 목도 못 찾아 먹냐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그동안 와이프 성격 알아서 싸움만 되니 할 말도 안 하고 참고 살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그러면 평소에 잘하지 그랬냐고. 동생이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일 돕고 살았는데 우리는 뭐 한 것이 있냐고. 우리는 아버지가 한 푼도 안 주셔도 할 말이 없는 것인데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이라는 이유로 배 보상금이라도 주신다고 하니 그걸로도 과분하다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식도 없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주고 싶겠냐고, 내가 아버지였어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하며 해도 너무한다고 했더니 와이프는 막무가내로 받을 것을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뭐가 너무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 와이프가 재수 씨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독식하려 하냐며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웠다고 합니다. 재수 씨는 듣다 못해 형님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아버지께 전화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수 씨가 와이프에게 인연 끊자고 했다고 써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와이프에게 이혼 소리는 안 하고 참아왔는데 와이프와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기로 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 몰래 피임을 해서 아이를 안 낳은 것도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부모님이 모으신 재산을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겠다는데 자식도리를 전혀 한 것도 없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불만으로 우리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와이프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제 와이프가 또 저를 닥달하길래 아버지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네 성질대로 살 수 있도록 이혼을 해주겠다고 와이프에게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시댁의 도리도 전혀 하지 않은 것과 재수씨 고생한 것들을 와이프에게 말하며 당신 하는 짓이 얄미워서라도 아버지 재산을 안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와이프가 멍한 표정으로 있길래 협의이혼 거부하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인데 그 도끼를 저에게 내뿜는 와이프에게 정내미가 떨어지네요. 더 이상 와이프와의 생활이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와이프의 글을 읽고 본인의 잘못은 모두 숨기고 억울한 것처럼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와이프를 절대 평생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알려드릴 겸 와이프에게 제 의지를 알릴 겸 겸사겸사
글을 올립니다. 이번 사연은 초면부터 야라 부르며 무개념으로 굴던 신우를 데리고 나가 욕과 비속어들로 시원하게 참교육을 해주었다는 시원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과는 31살 동갑내기로 결혼한 지 6개월 된 부부입니다. 신우 때문에 기분 나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신우는 너무 개념이 없고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서 승부욕이 발동되는 바람에 신우에게 욕 섞어서 위협 좀 했습니다. 신랑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남자들 평균 키로 저와 키가 비슷하고 체격도 왜소하고 섬세한 성격입니다. 제대로 재보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제가 신랑보다 조금이라도 키가 클 것 같아요. 신랑은 처음부터 저에게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성격이 세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었어요. 예전부터 흔히 말하는 남자다운 남자에게는 별 매력을 못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성격도 남자다운 남자를 보고 멋있다고 해도 저는 별로 멋있는 것을 모르겠더라고요. 대학 시절에 흔히 말하는 남자다운 남자를 보면 매력을 느낀다기보다는 경쟁의식이 생기고 저 남자와 어떻게 기싸움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이 멋있다고 하는 남자들 보면 저는 하나도 안 멋있고 센 척하며 가오나 잡는 것이 꼴사나워 보이는 정도였어요. 대학 시절에 남자 선배 중에서 여학생들 앞에서 멋있는 척하고 뒤로 호박씨를 까는 사람을 보면 저 새끼 한번 깔까? 하는 생각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진짜로 깐 적은 없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자와 여자는 힘 차이가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적당히 내숭도 떨고 가끔 토 나올 정도로 가식이 섞인 여성스러운 말투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적당히 맞춰주고 적당히 제 주장도 하며 무리 없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우를 제가 처음 본 것은 아버님 생신 때였습니다. 아버님 생신에 맞춰서 신랑 집에 처음 인사를 갔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보자마자 무지하게 좋아하셨습니다. 신랑과 키가 비슷한 것을 보시고 아버님은 신랑에게 네가 어떻게 이렇게 훤칠한 사람을 데리고 왔냐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얼굴도 예쁜데. 그날 신우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 신우는 결혼을 일찍 해서 이미 4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참고로 신우는 신랑과 연년생이고 저와 신랑은 동갑이지만 제가 빠른 년생이라 신우와 저는 학년은 같은 것이죠. 암튼 신우는 저를 보자마자 반말을 하더라고요. 제 이름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부를 때는 야! 이렇게 부르면서 말을 참 편하게도 하더라고요. 신우 남편은 신우에게 완전 눌려 사는 사람인지 신우의 거침없는 말과 행동에 아무런 제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아무리 동생 여자친구여도 초면에 그렇게 반말을 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 하셨는데 신우는 편하게 대하려고 이러는 것이라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센 척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면서 하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웃는 표정 유지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혹시 이번에 휴가가 맞으면 가족들 여행 가는데 함께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거절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뭐해서 나중에 신랑에게 말하면 되니까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옆에 있던 신우가 저에게 휴가는 맞추면 되지. 같이 가서 네가 밥해. 이러는데 속으로 싫어. 네가 애인여라. 하는 말이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꾹 참고 저 밥 같은 거 잘 못하는데요. 이랬더니 신우는 그 나이까지 밥을 못하면 어떡해? 이러더군요. 끌고 나가서 깔까? 하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적당한 내숭과 스마일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신우가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이 좀 있었지만 아버님과 어머님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서 시댁에 첫 인사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신랑이 누나 때문에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신랑이 기센 누나에게 눌려서 잘한 것이 뻔히 보였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괜찮다고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신우와 적당히 거리 두고 살 수 있도록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 서로 자식 잘 키우셨다고 칭찬해 주시며 대화 잘 나누시고 마지막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상견례 때 신우가 자기도 온다고 우기는 것을 시어머니가 못 오게 하셨다고 해요. 결혼한 저희 오빠가 어른들끼리 만나서 말씀 나누시라고 하며 안 간다고 신랑에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도 신우에게 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신우가 와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에게 야, 이렇게 부르면서 반말하는 모습 보여주었으면 갈등이 좀 있었거나 강력 사건 한 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신우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신우는 자기가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예의를 중시한다는 말은 곧 제가 아랫사람이니 자기를 깍듯하게 대하라는 말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 신우를 3번 정도 봤고 결혼 후 지금까지 6개월간 4번 정도 봤는데 그때마다 신랑은 저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미안하면 네가 해결해 주던가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정말 남자다움의 끝판왕이신 우리 서방님께 제가 뭘 기대하겠어요. 그냥 괜찮다고 했습니다. 일은 지난주에 시댁 제사에서 터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사람이니 퇴근하고 나서 시댁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와서 제사 지내고 밥 먹고 나서 정리하는 것만 도와주고 가라고 하셨죠. 결혼하고 첫 제사이고 요즘 회사가 바쁜 시기도 아니고 하니 회사에 반차 내고 가서 어머니와 음식 같이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사 당일에 반차 내고 점심때쯤 시댁에 갔습니다. 신랑도 그날 반차 내고 와서 비슷한 시간에 시댁에 도착했어요. 셋이서 음식을 하기 시작해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 음식을 다 했습니다. 음식 다 했을 때쯤 신우가 시댁에 왔더군요. 신우는 와서 자기 아이나 봐주고 있고 일은 안 했어요. 음식 만드는 도구들 정리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신랑 저 이렇게 셋이서 서로 수고했다고 말하며 쉬고 있는데 남편이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집에 계시겠다고 하셨는데 신우가 자기가 커피를 마시러 가겠다고 하더니 신랑에게 자기 아이를 보고 있으라고 하고는 저와 둘이 나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누나 왜 이러냐고 우리 둘이 간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신우랑 다녀오겠다고 신랑에게 말하고 올 때 커피 사가지고 오겠다고 했어요. 신우와 커피 전문점으로 갔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이제 음식 좀 할 줄 아냐고 하더군요. 물론 저를 부를 땐 어김없이 야! 라고 부르면서요. 오늘 제가 반차를 내지 않고 엄마가 음식 다 하고 나서 왔으면 자기 정말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했다면서 제가 시댁에 일찍 온 것을 잘했다고 칭찬씩이나 해주었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물어봤어요. 야, 근데 너 왜 나한테 말끝마다 반말이냐? 라고 시작했어요. 신우가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너 학교 다닐 때 나랑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 내가 네 동생 와이프인 걸 정말 다행인 줄 알아라. 그리고 앞으로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나 돌면 신우고 나발이고 가만 안 두는 성격이야. 모르겠으면 지금 보여줄까? 이렇게 말한 것은 거짓말이고 사실 이 내용을 말하면서 중간중간 욕과 비속어 같은 것들도 좀 섞어서 말했습니다. 신우가 뭐라고 말하려 하는데 그냥 들어. 또 개소리 할 거면 안 하는 게 좋을걸? 하고 신우 옆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신우 어깨 위에 손 올리고 너 앞으로 내 앞에서 행동할 때 생각하고 해. 내가 시부모님 앞이라고 내숭 좀 떨었더니 내가 웃음냐? 앞으로 나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 시부모님 앞이고 뭐고 네 머리털 다 뽑아버릴 테니까. 알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우가 뭐라 하면 정말 몸싸움까지는 몰라도 저도 소리 지르고 욕하면서 싸울 생각으로 신우에게 말한 것이었는데 의외로 신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얼어 있더라고요. 다시 신우에게 존댓말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서로 잘해야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형님한테 저도 잘할 테니까 우리 서로 잘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했더니 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숍에서 시댁으로 가는 길에 제가 신우에게 팔짱 끼면서 형님, 제 말 까먹으면 안 돼요. 이랬더니 신우는 알겠다고 하는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제사 지내고 밥 먹고 신랑과 함께 설거지하는 중에 신우네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고무장갑 벗고 현관에 가서 형님, 조심해 가세요. 하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배웅해 드렸습니다. 신랑이 신우랑 커피 마시러 가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얘기해 보니까 형님이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더라고. 여자들끼리 수다 한번 떨고 나면 금세 친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신우가 저한테 야, 이렇게 부르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명령조로 말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내일 신우에게 제사 있던 날 음식 다 할 때쯤 늦게 와서 아이 보느라 수고했다고 전화 한 통 하려고요. 사연은 입 짧다고 구박하듯 말하던 시누이를 응징해 주었다는 어느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돌쟁이 아들 하나 키우는 여자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6개월 전부터 시댁에 살고 있습니다. 6개월 더 있다가 분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연애 때 남편이 저에게 밥을 어떻게 그렇게 적게 먹냐고 신기해 했습니다. 결혼 전에 저희 집은 엄마, 언니, 저 이렇게 함께 살았고 아빠는 일 때문에 지방에 계셨어요. 저희 세 모녀 모두 입이 짧은데 자주 먹는 스타일이에요. 특히 제가 남편이랑 밥 먹고 얼마 안 돼서 출출하다고 하면 남편은 아직 배부르다고 안 먹을 때가 많았어요. 남편은 끼니 때만 먹는 스타일인데 밥을 2공기씩 먹기도 하고 그렇게 먹고도 빵을 먹는 때도 있습니다. 그냥 잘 먹네 하고 생각했었죠. 근데 저렇게 잘 먹으면서 왜 키는 나랑 비슷할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마르고 키가 크고 남편은 키가 좀 작은 편이고 다부져 보이는 체격입니다. 시댁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어머님이 국수를 하실 때 그 양을 보고 좀 놀랬어요. 커다란 국그릇에 면을 꽉 채워서 드시더라고요. 냉면 그릇만큼은 아니어도 꽤 큰 국그릇이에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그 국수 한 그릇이면 친정에서 저희 세 모녀가 다 함께 먹을 양만큼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도 워낙 많이씩 드시던 분들이라 그렇구나 생각하고 저는 그 양의 반의 반 정도만 덜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 2분이서 그거 먹고 되겠냐? 그것도 다 못 먹어서 어쩌냐?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국수를 많이 못 먹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2분이서 제가 먹는 양을 보고 웃으실 때도 있지만 반대로 저는 어머님, 아버님 드시는 양을 보고 놀랄 때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시부모님한테 소식이 좋다고 적게 드시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시부모님은 나 적게 먹는다고 매번 저러실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먹을 것을 안 주시는 것보다는 먹어라 먹어라 하시는 것이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정으로 생각하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시부모님은 또 집에 있는 과일을 말씀하시면서 감 왜 안 먹냐? 바나나 먹어라. 사과 좀 갖다 먹지. 등등 계속 저에게 뭔가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좀 짜증나기도 했어요. 제가 하도 입이 짧으니 어머님도 마음이 안 좋으신지 쟤들은 통 안 먹네? 라며 짜증 섞인 말투로 아버님께 종종 얘기하시곤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정으로 먹어라 먹어라 하시는 것으로 좋게 생각하다가도 가끔은 남편한테는 안 그러시고 왜 나한테만 그러시지? 하는 생각에 기분이 상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명절에 먹고 남은 떡이 있길래 먹어보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떡 맛있네요. 했더니 그거 맛있는 떡이라고 쪄서 먹으라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먹을게요. 했더니 저녁에 어머님이 떡 먹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안 먹었다고 했더니 떡을 쪄서 저에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한 개 드시고 안 드신다 하시고 어머님은 아예 안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보고 갑자기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남편에게
나와서 떡 먹어! 했더니 남편은 안 먹는데요. 그래서 어머님께 이따 남편이랑 먹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꼭 남은 음식 먹어 치우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기도 했습니다. 시누이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부모님이 매번 저에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왜 그리 입이 짧냐 하시니 언젠가부터 시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비슷하게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시누이네가 놀러와서 함께 밥을 먹다가 제가 반 공기 정도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시누이가 한마디씩 잔소리를 하곤 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도 식사량이 많지만 시누이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후식으로 과일도 엄청 먹고요. 그런데 시부모님과 남편은 끼니 때 외에는 잘 안 먹지만 시누이는 식사 때 그렇게 먹고도 또 중간중간 뭘 그렇게 먹는 사람입니다. 제가 식사량은 적어도 자주 뭘 먹고 그러는데 시누이는 식사량도 많지만 또 자주 뭘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부모님과 남편은 보기 나쁠 정도로 살이 찐 것은 아니지만 시누이는 통통을 넘어서 뚱뚱에 가까워요. 시부모님이 먹어라 먹어라 하시는 것도 어떨 때는 부담스러운데 시누이까지 저에게 먹어라 먹어라 하니 많이 힘들더라고요.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고 정말. 그런데 얼마 전에 시누이네가 왔을 때 또 저에게 시누이가 먹어라 먹어라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쥐똥만큼 먹으니 그렇게 마른 것이 아니냐. 언니 닮아서 땡땡이도 잘 안 먹지 않냐. 어렸을 때 많이 안 먹여서 나중에 땡땡이 키 작으면 어떡하냐. 정말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시댁에서 남편 다음으로 크거든요. 남편이랑 키를 재보지 않아서 그렇지 가끔 남편이랑 마주서면 남편의 눈높이가 저보다 조금 아래인 것 같기도 해서 남편이 키를 조금 속여서 말한 것이라면 제가 시댁에서 가장 키가 클지도 모릅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10cm 이상 작고 고모부도 저랑 키가 비슷하고요. 시누이가 그날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지 신나서 저에게 많이 먹어라 잔소리를 하는데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적게 먹는 것을 가지고 애는 왜 건드리나요? 그래서 제가 시누이에게 소식하면 속도 편하고 일상생활도 가볍고 편하게 살 수 있어서 좋은 점이 많다고 했더니 저처럼 적게 먹으면 힘을 못 쓴다는 노인네 같은 소리를 하는데 진짜 시누이에게 장수하는 사람들 소식한다고 매번 TV에 나온다. 먹을 것이 남아도는 요즘 세상에 못 먹어서 키 안 크는 아이 없다 했더니 자기 아이는 아기였을 때부터 많이 먹이려고 노력했다며 그래야 아이가 키가 크다고 아주 긴 설명을 하더라고요. 시누이의 말이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시누이의 말을 끊고 근데 아가씨, 왜 소식하는 내가 시댁에서 키가 제일 커요? 대식이랑 키랑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더니 시누이가 어버버 하더라고요. 아이 키는 부모 유전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도 키 한참 클 때는 오빠만큼 먹었어요. 적게 먹던 아이도 클 때 되면 먹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시누이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길래 나는 많이 먹으면 하루 종일 부대끼고 식곤증 와서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게 건강에도 좋고 장수한다잖아요. 아가씨도 먹는 양을 좀 줄여봐요. 살 빠지면 일상생활이 확 편해져요. 했더니 시누이는 거의 울 듯한 표정. 시누이가 할 말이 없어서 어쩔 줄 모르다가 기껏 찾아냈다는 말이 자기 부모님은 저에게 먹어라 먹어라 하는 것에는 아무 말 못하면서 왜 자기에게만 그러냐는 것이었어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시누이에게 어머님 아버님은 맛있는 거 며느리랑 같이 먹고 싶으셔서 저에게 권유하신 거죠. 안 그래요 아버님 어머님? 했더니 그렇지 그렇지 이러시길래 시누이에게 아가씨는 나한테 별 이유도 없이 먹어라 먹어라 하는 건데 어머님 아버님이랑 비교하려고 그래요? 이때 시누이 표정을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야 하는 건데 시누이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지금도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사람 싫어하는데 꼭 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싫은 것이겠죠.
아무튼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시부모님도 저에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런 말씀 잘 안 하십니다. 너무 편해요. 분가할 때까지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까지 편하게 있다가 분가하게 되어서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글 읽으시고 한번 웃으시라고 글 보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지 신나서 정말 글을 재밌게 써주셨네요. 정 많은 시부모님과 즐거운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